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지만 그 내막을 모르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삼별초의 항쟁이 아닐까 합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내전이었는데 지금 살펴보시죠. 삼별초의 항쟁이란 사건 전에 일단 삼별초가 뭔지부터 아셔야겠죠. 삼별초의 전신이 되는 조직은 야별초입니다. 고려시대는 중후반기에 100년 정도 군부 독재 시절을 겪죠. 그중 끝에 60년 정도를 최씨 정권에서 군부 권력을 독점합니다. 최씨 정권의 두 번째 집권자이자 최씨의 독재 권력을 확실하게 구축해놓았던 최우가 사적으로 조직한 최씨 가문을 경호하는 사설 특수 가병 조직이 바로 야별초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씨 정권이 운영하는 군부가 고려의 국왕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대 정치계에서 한따까리 하려면 최씨 정권과 가까이에 있어야 했습니다. 즉, 이 야별초 출신 장교들이 최후의 곁을 보필하면서 군부 권력의 핵심에, 즉 고려 정치의 핵심에 있었던 거죠. 야별초 병력들은 최씨 정권을 경호하는 부대이면서도 최씨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간다든지 그런 조금 특수한 부대였죠. 시간이 지나며 최씨 정권의 권력도 커지면서 야별초의 규모도 점점 커집니다. 가뜩이나 1231년부턴 몽골과의 기나긴 전쟁이 시작되면서 전시상황이라는 명분으로 야별초의 규모가 웬만한 사단급 이상의 규모까지 확장됩니다. 거의 사령부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몽골과의 전쟁이 거의 40년이나 진행되다 보니까 고려 정규군도 많이 약해지고 그 빈틈을 메워주는 게 야별초 병력이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인 전투도 전투지만 게릴라 전술, 보급로 차단, 백성 피난로 호위 등 이 지방 곳곳에 투입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몽골군과 싸워 여러 번 성과를 올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규모가 워낙에 커지니까 효율적인 야별초 운영을 위해 최후는 야별초를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눕니다. 고려대 몽골 4차 전쟁이 끝이 나고 좌우별초를 만들었던 최후가 죽고 그의 아들 최항이 정권의 주인이 됩니다. 사생아 출신으로 출신 콤플렉스가 심하고 또 군부 권력이 안정적인 정권을 위해선 몽골과의 지속적인 전투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최항은 몽골군에게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 상대적으로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높은 사람들을 선발해 별도의 군대를 만드는데 이 부대가 신의군입니다.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이렇게 3개의 부대를 삼별초라고 통칭했죠. 문제는 최항과 나중에 최항이 죽고 뒤를 잇는 최항의 아들 최의는 폭정을 일삼는 무능한 주인이었습니다. 정치니 전쟁이니 이런 거 관심 끄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죠. 전시 상황에선 옛날 최후처럼 카리스마 있게 부대를 다룰 줄 알아야 하는데 최후 사후에 최씨 정권은 유명무실화되었고 좌별초와 우별초를 처음 조직했던 최후가 키워낸 장교들, 그러니까 삼별초 출신으로 최씨 정권을 보필하며 고려의 군부 독재 권력 핵심에 있던 이들이 사실상 고려 사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이러면 일부 장교들은 굳이 내가 최씨 정권에 충성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최씨 정권 주인들이 무능해도 과거에 최후가 우리를 대우해줬던 걸 생각하면 최씨 정권에 충성해야지, 그게 삼별초의 역할이잖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나뉘게 됩니다. 결국 반 최씨 정권의 삼별초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켜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후 본인이 군부의 새로운 주인이 된 김준도 삼별초 출신이고, 끝까지 최씨 정권을 지키다가 김준한테 살해당한 최양백도 다 삼별초 출신이었던 거죠. 여하튼 최씨 정권이 무너져도 그 최씨 정권을 무너뜨린 주체도 삼별초들이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집권자가 된 김준의 비호 아래 삼별초는 여전히 권력자들로 건재했습니다. 1260년 새로운 국왕이 된 원종은 왕자 시절 직접 몽골로 가서 길고도 길었던 고려대 몽골 전쟁에 종지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군부 독재자 김준은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비단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군부 독재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선 고려가 계속 몽골과 싸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원종이 힘들게 고려대 몽골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것도 이젠 더 이상 고려 국왕이 군부 독재에 짓눌린 허약한 왕으로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원종은 일단 김준에게 불만을 품은 다른 군부 장교 임연과 연합해 김준을 살해했고, 임연이 병으로 죽고 그 권력이 아들 임유무에게 넘어갔을 때도 국왕 원종은 삼별초 중 신의군을 포섭해 임유무마저 죽여버립니다.
삼별초 중 좌별초와 우별초는 창립 목적 자체가 최씨 정권 경호를 위한 사설 가병이었고 군부 독재 정권에 빌붙었던 덕분에 그 출신들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반면 신의군은 뒤늦게 삼별초로 합류한 부대였던지라 군부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낮았습니다. 원종이 그런 점을 잘 파고들어 삼별초를 분열시켜 역이용했던 거죠. 그리고 원종은 1270년 그가 몽골과의 항쟁 사령부였던 수도 강화도를 나와 원래 수도였던 개경으로 환궁합니다. 군부 독재 정권의 약점을 잘 파고들어 군부 정부를 해체하는 데 성공한 원종은 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합니다. 삼별초를 분열시켰으면 자기한테 충성했던 부대 일부는 이 좀 책임져 주던가 아니면 이 대규모 특수부대를 좀 달래주던지 해야 하는데 원종은 급발진해서 해산 명령이나 다름없는 지시를 해버립니다. 군부 독재 정권 해체 후 잔존해 있던 삼별초는 토사구팽된 거고 이제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분명 한때 권력의 핵심에 있던 사람들인데 지금 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여기에 원종이 삼별초 장교들에게 별말 없이 황궁할 때 이 삼별초 군부 명단을 싹 압수해 갑니다. 당시 삼별초 장교들은 그 명단을 몽골 원나라에게 넘기는 줄 알았대요. 이건 권력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목숨과 집안 보존의 문제와 직결되니까 이 사안의 중대함이 다른 거죠. 결국 1271년 배중손과 노형이의 지휘 아래 강화도에 남아있던 삼별초는 개경 환궁을 거부한 채 반란을 일으킵니다. 배중손이 노형이보다 아래 계급이었는데 이 배중손이 먼저 노형이를 찾아가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원래 반란이나 쿠데타 이런 거 일으킬 때 있지도 않은 계엄령 선포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이 삼별초 장교진들은 강화도에서 몽골군이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당시 강화도에서 나오려고 이 빼곡히 가득 찬 포구를 삼별초가 장악한 뒤 그 수많은 배들을 다 끌고 서해안을 따라 저 남해바다의 진도까지 내려갑니다. 진도는 뭐 섬도 크고 수도 개경이랑도 멀고 물살도 급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최적의 장소였죠. 그 유명한 명량해협도 진도 앞바다입니다. 강화도에서 진도까지 내려가면서 서해안에 따라 분포하던 이 삼별초의 잔여 병력과 해적들까지 쫙 흡수해서 심지어 왕조까지 잡아가서 내려갑니다. 이건 개경 정부를 부정한 새로운 정권을 공표하는 행위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진도 용장산성에 고려 개경의 궁궐에 준하는 거대한 왕궁까지 건설하면서 정말 독립된 정부 하나를 만들어버립니다. 진도를 포함해 남해안 일대를 다 장악했고 배중손은 전라도 내륙지방까지 진출합니다. 아마 한반도 최대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흡수하려고 했던 듯한데 전북의 전주는 점령하지만 정작 전남의 나주를 점령하지 못하고 삼별초를 진압하러 온 고려 정부군과 몽골 연합군이 내려오자 겁을 지레먹은 삼별초 병력들은 내륙지방을 포기하고 다시 진도로 돌아옵니다. 삼별초를 진압하러 내려온 고려 정부군도 이 재미난 게 그 지휘관이 김방경 장군이라고 예전에 삼별초 출신이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끝이 나도 아직까지 군 장교 90% 이상은 삼별초 출신들이었고 이 중 일부 장교들은 이 국왕이 포섭한 근왕파들이었고 이 국왕 원종은 또 똑똑한 게 이 베테랑들을 진압 사령관으로 임명했던 거죠. 그런데 이 진도로 들어가는 해협이 워낙 물살이 세서 함부로 함선들을 이끌고 진도로 진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끌면 정부군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김방경 장군은 총 공격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고려 조정은 김방경에게 하루빨리 진도로 진격하라고 독촉했고 별 수 없이 김방경은 함선을 이끌고 진도로 향하다가 되려 김방경의 배만 물살에 휩쓸려 이 좌초되는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하장수가 배 한 척 이끌고 목숨 걸고 구하러 와준 덕분에 김방경은 살았죠. 다만 몽골 측에서 계속 진압군을 파견하고 있었고 연이은 공격을 이어가다가 이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 그리고 몽골 측에 항복해 간이고 쓸개고 다 바친 고려인 홍다구가 이끄는 몽골군 이렇게 여몽연합군이 1271년 5월경에 진도를 공격해서 진도를 함락시킵니다. 일단 진도가 워낙 큰 섬이다 보니까 삼별초의 병력으로만 진도 전체를 지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이 빈틈을 공략해서 여몽연합군이 상륙작전에 성공했던 거죠. 삼별초의 실질적 대장이었던 배중손은 끝까지 싸우다가 죽고 사령관 노영희는 어떻게 됐는지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진도가 점령될 때 삼별초의 김통정 장군이 일부 부대를 빼내어 탈출에 성공, 제주도로 들어갑니다. 제주도 향파두리의 거점을 잡은 김통정은 남은 삼별초 부대와 함께 항전을 이어나가며 거듭 남해안 일대로 나아가 그곳을 약탈하고 심지어 수도로 운송되는 세금선을 털어먹기도 했습니다. 삼별초를 진압하기 위한 여몽연합군이 다시 한번 조직되었고 김반경이 이끄는 고려 정부군, 몽골족 장수 훈둔, 그리고 원나라에게 빌붙은 민족 반역자 홍다구가 이끄는 토벌군이 1273년 여름 제주도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홍다구는 김통정에게 항복 제의를 하지만 김통정은 거절하고 끝까지 싸우지만 이 수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삼별초가 너무 열세였습니다. 삼별초는 한라산에 들어가 계속 싸우지만 결국 진압되었고 김통정 장군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270년 배중손이 강화도에서 고려 정부를 거부하면서 강화도를 탈출한 시점부터 1273년 김통정 장군이 제주도에서 패배하기까지의 이 내전을 삼별초의 항쟁이라고 합니다. 원나라는 제주도에서 삼별초를 완전하게 진압한 이후 제주도에 탐라 총관부를 설치하고 일본 원정을 위한 기지로 삼습니다. 그리고 삼별초를 진압하러 파견한 부대를 그대로 일본 원정에 투입시키죠. 또 탐라 총관부를 통해 원나라는 이 목마장을 크게 운영하는데 이래서 아직까지도 제주도엔 승마 문화가 왕성한 겁니다. 삼별초의 항쟁은 어느 쪽이 정이고 어느 쪽이 악이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정말 정치적인 내전이었습니다. 그저 최씨 정권 60년에 길게 봐서 무신 정권 100년이 낳은 병폐이자 적폐의 흔적이었죠. 특이한 건 진도에서나 제주도에서나 현지 주민들은 고려 정부군이 아니라 삼별초에게 호응했다는 겁니다. 이건 당시 민심이 삼별초를 지지했다기보단 고려 정부 자체의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삼별초의 항쟁이 어떤 역사적 사건이었든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되 여러분이 그때를 살았던 평범한 백성 혹은 민간인이 되어 그 시점으로 다시 보면 또 달리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